마지막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공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위해서 공수처를 찬성했던 그 역사의 진실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놓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헌법 위반,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공수처법,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공수처법을 찬성했던 국민의 힘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심선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문재인 파쇼 정권이 가도 너무 많이 갑니다.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경수 드로킹 조작,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가정책의 변경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앞으로 정권 이후에 다뤄져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새로 들은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이 아닌 6년으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생각들도 장기 집권 업무에 지장되는 권력형 게이트를 덮겠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충성하고 좌파들한테 충성하면 어떠한 비리도 덮겠다. 그것이 문바들의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겠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고, 역으로 말하면은 우파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탄압과 우파의 파괴 작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옹호하고 정권 게이트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자체가 잘못 태어난 법입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과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법 탄핵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수처에 찬성했던 조영, 정병국과 같은 정치인들은 이제 반성과 아울러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을 차고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는 그 결과가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윤석열의 직무 업무 배제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얻습니다. 저는 윤석열, 추미애를 동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자유파 국민들한테 너무 큰 아픔을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증거가 거의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는 검찰의 망나니 춤을 우리는 불과 4년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각에는, 국민의 머리에는 그 현장들이 똑똑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앞잡이로서 어떠한 짓을 했는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많은 자유우파 정상적인 분들을 감옥에 넣는가. 윤석열이 그런 일을 할 때 지금의 검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형집행 정지조차도 시켜주지 않는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고 그를 따르는 검찰들이었습니다. 이영렬 검사 수사본부장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의 결과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가게 된 상황들을 낱낱이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언행, 자기의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 합의를 위해서 이런저런 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비토 없이 공수처장을 넣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의 생각 사상과 같은 공수처장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합니다. 그것은 일당 독재고 의회의 폭거이고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공수처 자체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이며 국민의 자유에 대한 말살법이고 국민감찰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수처 반대 투쟁에 투쟁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문제. 지금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가 이제
직장인들의 월급의 반을 종부세와 재산세로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의 핵은 시장정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택, 일가구 주택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가는 길입니다. 일가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가 수입되는 반을 종부세, 재산세에 내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사회재산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도한 세수 징벌은 사유재산 침탈이고 중산층 말살이고 비리에 대한 약탈입니다.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에 60만에서 74만 이상으로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거둬들이는 세금만 4조 2,6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조가 더 는 겁니다. 5년 후에는 4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경제정책이, 그들의 악법이, 그들의 공수처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직도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국회의원들을 믿고 아직도 문재인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재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미래 세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전부터 이러한 현실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퇴진 운동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잘 해줄 것이다. 아직도 설마 문재인이 사회주의 길로 갈까?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이 백주 대낮에 그러한 악법을 통과시킬까? 그 설마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시발로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우리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감옥 가고 그렇게 다치는데도 굳건하게 당을 지키면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과정을 가는지 국민들께서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자기가 돈 써가면서 서명대 운동하고 매주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지치면은 더욱더 일어납니다. 밟으면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불과 3년 지나서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과 정권 들어오자마자부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칼날을 들고 싸웠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정당이 최후의 저항의 불씨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국민께 하소연했습니까? 72년의 정당사에 어느 정당이 전국에서 서명대를 하고 매주 2,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들어오는 정당이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마지막 남은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국이 굉장히 위중한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한국전쟁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법을 통해서 그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키거든요. 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법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본가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로 이제 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국가의 토지하고 자본이죠. 토지하고 자본을 전부 다 이제 토지는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은 이제 이걸 터는 그런 그 입법 과정을 들어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화 문화대 혁명을 거치면서 중국 인민들이 이제 완전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토지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고 종이 되는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그건 뭐 남의 일이냐? 아이고 우리는 뭐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우리는 뭐 자유주의 체제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는 길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공화당원들 여러분들은 이 현상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런 점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서명대를 해주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요새는 나라도 어렵고 당도 꽤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3년차가 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정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드렸던 말씀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최후의 한 명까지 끝까지 투쟁하자는 그 말이 더더욱 더 가슴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초정당이고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신념이 투철하신 분들이 서로의 처지를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각오로 함께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투쟁을 할 수 있었으면 당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말씀. 네. 문재인 좌파의 그 정체주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공수처로 반대하는 정치 세력, 말되지 않는 정치 세력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조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싸움으로 아주 희한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불법 탄핵 세력들은 심지어 공수처에도 동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대처해야겠습니다. 당무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원 협의회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지역구 225개 지역구 중에서 109개 지역에서 조직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미선임 지역은 116개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49개 지역에서 15개 지역, 부산광역시가 18개 지역에서 6개, 대구광역시가 12개 지역에서 8개, 인천광역시가 13개 지역에서 6곳, 대전광역시가 7 지역 중에서 4곳, 울산광역시가 6개 지역 중에서 3곳, 세종특별자치시가 2곳입니다만 없습니다. 경기도가 59곳 중에서 32곳, 강원도가 8지역 중에서 5곳, 충북 8지역에서 6곳, 충남 11지역에서 5곳, 경북이 13개 지역에서 9곳, 경남이 16개 지역에서 7곳, 제주도가 3개 지역에서 3개 지역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은 현재 20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김현덕 본부장께서 네덜란드 총영사를 지낸 김현덕 본부장께서 현재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도당 위원장 부분은 당협위원장이 다 50% 이상 선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명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 전국 서명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주시고, 매주 일반 당원 2,000여 명, 책임 당원 200명에서 300에 이르는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전국 서명대 운영 수는 159개입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이제 가동률은 약 40% 내외에 있습니다. 전국 기존 서명대와 이건 조직위원장으로 서명된 분의 서명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직위원장에 선임이 됐지만 서명대를 미가동하는 지역이 64곳, 기존 서명대에서 미가동하는 지역이 21곳, 총 85개 지역입니다. 이 가동률과 당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현재 집회 신고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집회 신고를 확대해서 서명대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서명대에서 저희가 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서명대를 펼칠 예정인데 이 시도당 위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신규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각 시도당에서는 자체 서명대를 운영해서 순회 운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인천 시도당은 각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운영하면서 개별 서명대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그 울산, 경남 울산 지역은 좀 약한 편입니다. 지금 서명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운송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각 서명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일원에는 1톤 트럭을 운영을 해서 기본 물품들을 신속하게 운송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당에서도 서명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 운송에 관한 시도당 자체의 도우미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당의 자체 서명대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명대에 필요한 물품들이 159개 모두 다 제공되어 있지만 물품 관리가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공급되는 물품에도 저희들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 조직위원장은 서명대 운영이 준비된 지역부터 조직위원장부터 서명대 운영에 관한 절차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서명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주요 지역에서 중요 지역에서 서명대 운영이 멈춘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멈춘 지역에서는 조직위원장 및 시민단체 등을 긴급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에서는 영등포역 구체적으로 제가 시민단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역, 청량리 지역에서 대체팀을 긴급 투입하는 것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당 기존단체 서명대 현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기존 운용팀이 16개입니다. 그리고 부산 11개, 하나씩 말해 서울 지역은 기존 운영팀이 16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가능 팀이 13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은 7개로 미운영팀이 5개 있습니다. 신규 2곳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배치된 팀도 4개 있습니다. 부산 운영팀은 지금 현재 11개입니다. 운영 가능 팀은 8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은 해체된 상황이고요. 대구는 7개 기존 운영팀에서 운영 가능 팀이 6팀입니다.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팀만 해체된 상황입니다. 인천은 13개 운영팀에서 11개 운영 가능 팀이 전체가 운영되고 있고 2개 팀이 지금 해체된 상황입니다. 대전은 기존 운영팀이 3개입니다. 운영 가능 팀이 1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 팀은 인원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 지역은 16개 기존 운영팀이 있습니다만 운영관행팀이 1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인원 부족 및 해체로 15개 팀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40개 기존 운영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가능 팀이 32개입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팀은 16개입니다. 8개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은 6개 기존 운영팀에서 운영 가능 팀이 4개입니다. 전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개 팀이 탈당 등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충북은 5개 기존 운영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가능한 팀은 2개입니다만 1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3개 팀이 인원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은 14개 기존 운영팀에서 운영가능팀이 3개입니다. 전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11개 팀이 인원 이탈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14개 기존 운영팀에서 3개 운영가능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11개 팀이 운영을 위한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경남은 8개 기존 운영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가능팀이 6개로서 5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팀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팀은 기존 운영팀이 3개 전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로는 3개 기존 운영팀에서 3개 운영 가능 팀입니다만 한 팀에서 2개를 운영하면서 4개의 운영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지금 현재 159개 기존 운영팀에서 운영 가능 팀이 96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은 73개로서 미운영팀이 21개입니다. 해체팀은 63개 팀으로서 저희 당에서는 중앙당에서는 기존 해체팀의 물품에 대한 해수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 서울 신규 이곳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가능 팀인데 운영되지 않고 있는 팀들을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당의 각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실에서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조직위원장들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조직위원장의 선임 지역별로 당원 명부 파일을 정리해서 지금 각 조직위원장들에 배포하고 있고 각 조직위원장들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협력실입니다. 목요일 정례 기자회견 오늘입니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14시에 광화문 16시에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29일 옥천생과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 95주년 행사는 대전 행사는 여러가지 지금 현재의 코로나 진행 상황과 대전시의 집회금지 자제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대전 집회는 취소하고 옥천생과 탄신제 기자회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당은 서명대 활동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9일 탄핵 소추안 가결 집회에 관한 내용은 지금 현재 99명 두 가지 방법의 집회에 대해서 모두 금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서명대 물품 신청에 관한 데이터를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병익 전략기획실장이 저희 당에 영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당의 주요한 전략적 방향과 내용들을 분석해서 당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공약 준비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처 압급 폐지에 대한 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성공항 폐지 대응 전략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언론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 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6.25 행정대집행 관련 피사건 재판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식 명령을 받은 9명 중에서 정식 재판을 포기한 2명을 제외하고 7명 전원이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 전에 피고인 7명에게 공소 사실이 다르면 억울한 점을 설명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면 양형이 부당한 것을 호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 박영식, 박호기, 김국원 등 3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고 김영시 씨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스스로 변소했습니다. 이문규, 신동철, 한봉윤 동지에게는 재차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나 억울한 점을 진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증거인 부수에 동의를 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21일 오후 4시에 제422호 법정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여기 중앙당은 다음 기일 전에 탄원서, 의견서 등을 피의사건의 해당자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 중국 폐렴 팬데믹 때 그들은 희생양을 광화문 집회로 잡았습니다. 지금 3차 팬데믹이 온 겁니다. 또다시 그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번 토요일은 전국적인 서명대 활동과 기자회견 활동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토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 서명대가 풀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본 조직위원장 선임되신 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서명대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또 직접 서명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갈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 이 거짓 정권, 파쇼 정권의 만행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대통령이 아직 감옥 계신 것도 모르는 국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불법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께 알리는 대국민 활동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당원의 임무를 또 국민의 임무를 하고 있는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니까 지쳐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동지들은 더 투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예견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들불과 같이 노도의 함성들이 저항의 힘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만큼 대한민국이 간단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 이번 유경수 여사님 95주년 되는 탄신제에는 원래 대전에서 탄신제 기자회견을 옥천생가에서 하고 대전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대전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전시의 저항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희생양을 잡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대전 집회를 취소하고 생가에서 11시에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99명의 집회를 가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지도부들은 빠짐없이 서명대 운영을 참여하지 않는 지도부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친구들이고 또 그 고3 학생들의 아픔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12월 3일 수능에 우리 공화당은 그 수능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려의 현수막을 개척할 생각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수능생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수능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간 FN이라는 이 월간 경제지입니다. 이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환하게 실었는 화보가 나온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이 화보를 꼭 소장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통령 박근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자, 이것이 안의 내용입니다. 정치적 공간은 역사에 맡기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제목이 대통령 박근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자. 그 다음이 우리 공화당 대표 저의 인터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꼭 좀 보시고 탄핵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월간 잡지 경제지에 메인으로 이렇게 공정한 보도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보도를 받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책을 받아봤는데 꼭 한번 보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그거 없으시면은 오늘 전략회의 공개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어디서 판매하는데 그 대표님? 그래야지. 이거 뭐 여기다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이야기를 내가. 이거 다음에 또 실점 준비하시면 저희들 알려드리겠습니다.